95쪽에 보시면 5번에 정비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라고 되어 있죠. 예. 자, 이 설명을 먼저 듣고 합시다. 자, 여기에 정비구역이 자, 지정이 되었다라는 뜻은 일단 사업을 한다는 뜻이에요. 사업을 무조건 추진하는데, 자, 우리가 정비 지정이 되어서 여기에 난죽에 사업을 해서 저 절차 다 거치고,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방식 절차까지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오래된 건물 등을 철거해야 되죠. 그럼 정비 지정에서 철거한 데는 적어도 10에서 15년 정도 지나야 철거합니다. 정비 지정되고 당장 철거하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저 절차 있죠. 1번부터 6번까지 저게 기본 절차 써놨죠. 저거 다 거치고 또 그 다음 절차를 절반 정도 거쳐야 뭐 합니까? 철거하고. 그럼 여기에 갑이나 을이나 병이나 정 같은 사람은 철거할 때까지는 계속 살고 있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살고 있으면서 만일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빈터에다가 건물을 하나 이래 새로 짓는다. 자, 을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자, 이 다가구 주택을 자, 다세대 주택으로 바꾼다. 자, 병이라는 사람은 자, 여기에 자, 이 필지를 한 필지돼 있는 거 4개 필지로 4필지로 분할한다. 정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터에 나무 같은 거 심는다. 자, 이런 행위를 정비 지정된 이후에 하게 되면 결국은 권리가 늡니까 안 늡니까? 늘죠. 여기에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자, 이거는 다가구는 원래 권리 하나밖에 인정이 안 되는데 다세대는 4개로 4세대로 바꿨죠. 이거 권리 4개 넣습니다. 예. 자, 그럼 이것도 4필조로 나니까 권리 늘죠. 중목 벌채 식재하게 되면은 사업에 장애도 생기고 보상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자, 이런 개인적인 이런 개발 행위를 정비구역 지정된 이후에 살면서 하게 되면은 권리전가 사업장애 보상 문제 같은 것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해서 자, 뭘 받도록 한다? 허가를 받도록 하는데 허가 안 해줍니다. 예, 절대로 안 해줍니다. 예, 해주면 다 늘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거 전화하면 제가 뭐랍니까? 없다 끊는다 하고 끊었고요. 이거 선생님 제가 정비구역에 다가구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다세대로 좀 바꾸면 아파트 4개 받을 수 있죠. 맞다.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없다 끝. 허가를 안 해줘요. 허가를 이걸. 알겠습니까? 이런 것을 안 해준다. 그래서 제가 이제 1990년대 재개발할 때 재미 본 게 이거예요. 단독주택 사가지고 다가구로 바꿔요. 바꾸는데 한 2천만 원 듭니다. 그럼 아파트 몇 개 받습니까? 4개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분양권 넘기버리면서 피도 받고 그런 재미는 좀 있었는데 내가 하면은 남들 다 했겠죠. 그래서 못하도록 법으로 어떻습니까? 막아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옛날에는 했지만 지금은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원칙 허가라 되어 있는데 정비구역 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줄치입니다. 시장군수에 뭘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된다. 자, 이까지 뭐 막상 허가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 1번 건축물 건축 등을 하게 되면은 뭐 용도 변경을 필요해서 거기 보시면 건축법에 따르는 건축물 가설 건축물 포함해서 건축한다든지 용도 변경한다든지 자, 대수선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자,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권리가 늘 수도 있고 보상금액도 어떻습니까? 늘어날 수가 있어요. 공작물 설치하게 되면 사업장이나 보상금이 늘어납니다.
토지 형질 변경이나 4번의 토속 채취는 사업장이 돼요. 토지보다는 권리가 늘지요. 물건 사놓는 행위는 사업장이 되고 중목 벌채 식재는 사업장이나 보상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허가받도록 제한한다 이 뜻입니다. 허용사항이다라고 되어 있죠. 다음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 박스 갈로 묶어 보시면 됩니다. 재복구나 재난수술 위한 응급조치 같은 것은 해도 됩니다. 2번 기존 건축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해도 돼요. 1번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국토교통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 설치라든지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토속 채취라든지 정비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안에 물건 사놓는 행위라든지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같은 것은 허용됩니다. 자, 갈로 안에 줄칩니다. 경작지 임시식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비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이 행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시험 놓을 때 자, 다음 중 정비구역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렇게 주의하시면 돼요. 그 주로 답이 그 제일 끝에 보면은 경작지 임시식재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거 허용 안 되지 않죠. 네. 그런 것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법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죠. 있으면은 주로 답이 갈로 아니요. 그러면 그게 여러 가지 사항 중에 무조건 이 부분 놓으면 갈로 아니다 안 됩니다. 갈로 아니. 알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갈로 안만 주의하면 다 돼요. 예.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3번의 시행자 의견 청취부터 그 밑에 8번 처벌까지는 다 오리글달 이해보면 되고 자, 그 다음 정비 예정구역에서 개발행 제한해야 돼가 있죠. 이것도 오리글달에 보시면 됩니다. 자, 옆 페이지 가서 정비구역에서 지역조합은 모집 금지. 자, 줄칩니다. 정비 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자, 조합을 모집을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렇게 줄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뜻이에요. 자, 어디 이 지역에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될 곳인데 이 전체를 재개발하여 여기 새로운 기반시설도 넣고 주택물도 정립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자,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가 자, 아무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는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 감정을 해주죠. 자, 여기 감정을 예를 들어서 평당 1,000만 원 해주는데 여기는 평당 700 정도밖에 안 된다. 왜? 위치가 안 좋으니까. 자, 그러면 이럴 경우에 대부분 여기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톡 튀어나옵니다. 선동해요. 우리도 1,000만 원 안 해주면은 너하고 사업 못하겠다. 아시겠습니까? 끝까지 이걸 요구를 합니다. 근데 뭐 땅이라는 것이 중심가는 비싸게 책정되고 외곽은 좀 싸게 떨어지죠. 그런 걸 이 사람들은 뭐 인정 안 하려고 해요. 어차피 같은 정비구역이니까 똑같이 취급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똑같이 취급을 할 수는 없죠. 자,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할 수 없이 여기에만 딱 빼고 사업을 합니다. 요것만 빼고. 그럼 이 사람들이 자, 그럴 것 같으면 그 다음 들고 노는 수순이 뭐냐? 지역주택법에 놓은 지역주택조합 있죠? 우리는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우리 필요한 아파트 건설하겠다. 단 기반시설은 누가 해줘야 돼요? 관할 지자체에서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예. 그런 여러 문제점이 딱 드러나 버리니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볼 때는 같이 사업을 하면은 기반시설 비용이나 이런 것이 다 전략이 되겠죠. 따로따로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한다 못한다? 못하도록 못을 박아버렸어요. 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규모 및 건설 비율은 버리시면 됩니다. 자, 넘으시고 재건축 사업의 안전단 시행령 결정. 자, 그걸로 갑시다.
자,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은 자, 그 정비 계획의 위반을 할지 말지 여부를 자, 결정하기 위해서 안전 진단을 실시해야 됩니다. 다른 사업이 아니에요. 재건축 사업만 안전단 실시를 합니다. 왜냐? 자, 우리 과거에 1990년대, 자, 1988년 올림픽 전후 재건축으로 가봅시다. 그때는 1960년대 지은 아파트예요. 자, 세대수는 얼마 안 되고 대지는 넓죠. 예. 그리고 여기에 보통 60년대 진 아파트가 평수가 15평 전후입니다. 15평. 아파트 실평수는 15평인데 대지 지분은 25평이야. 대지가 넓어버리니까 세수도 얼마 안 되니까 이걸 재건축을 하니까 이만큼 재건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15평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40평짜리 아파트 그냥 준 거예요. 자, 15평 해봐야 돈 몇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40평짜리 새 아파트를 주니까 자, 결국은 매덕을 버리죠. 과거 재건축이 이렇다는 거예요. 재미가 좋았다. 자, 이런 재건축이 되다 보니까 야, 재건축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붐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재건축을 남용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재건축을 규제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자, 관에서 규제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왜? 기반시설 손 안 대죠, 이거? 재건축은. 자, 토종 소유자 자기 동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할 관청에서 규제할 여지가 적다 보니까 재건축 남용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이걸 규제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뭐다? 안전진단이에요. 재건축은 안전진단에 통과되어야만은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실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직권 실시. 자, 그 다음에 요청 실시. 이렇게 두 가지인데 직권으로 실시를 할 때는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 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를 하면은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직권으로 실시해 주는데 정비계획 수립 시기라는 것은 자, 우리 현행법상 30년입니다. 오래된 공동주택이 30년쯤 지나면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되어서 자, 입안권자가 이 안전단을 어떻게 한다? 직권 실시해봐요. 재건축이 필요하면은 정비계획 입안 결정해주고 재건축할 수 있도록 좀 더 서라 하면은 자, 재건축 입안 결정해주지 않죠. 자, 그런데 30년이 되기 전에 자, 이 30년 되기 전에 자, 이렇게 안전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토종 소유자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자,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게 되면은 실시해 줍니다. 그럼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 자, 이 아파트가 오래된 이 아파트가 20년밖에 안 됐어요. 30년 돼야 되죠. 자, 그런데 이 아파트가 처음 시공을 할 때 부실 시공을 해서 20년 만에 완전히 노후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럴 때는 실시를 해야 되겠죠. 네. 아직 30년이 안 됐으니까 이때는 무엇은 실시해라? 요청 실시하라. 예. 그 다음에 자, 이 아파트는 지은 지 5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진이 났다. 그건 다 갚으시죠? 네. 30년 동안 살아라 해야 됩니까? 재건축 해야 됩니까? 예, 이럴 때 하는 것이 무슨 실시다? 요청 실시. 자,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안전진단 실시 의무에 1번 정비계획 입안권자의 직접 실시라고 되어 있죠. 네. 그게 직권 실시예요. 자,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자, 그 다음에 줄칩니다.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그렇게 줄쳐서요. 자, 정비계획 수립 시기라는 것은 몇 년? 30년.
자, 요청에 따른 실시, 정비객 입안권자는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는데, 이 경우 줄칩니다. 정비객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데, 자, 1, 2, 3이 이제 요청 실시인데, 갈로 묶어 보시되, 정비객 입안을 제한하려는 자는 입안 제한하기 전에 해당 정비 예정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 소유자 줄칩니다.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안전단 실시 요청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이 뜻이에요. 자, 이거 20년 부실 시공된 건데 20년 만에 노됐죠. 자, 그러면은 정비 사업을 하려면 정비객 입안을 해줘야 되죠. 입안을 제한하기 전에. 자, 10분의 1 이상 동의받아서 안전 실시해 줄 것을 뭐 해라는 겁니까? 요청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2번에 자, 줄칩니다.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지역에서 그걸 줄치죠. 재건축 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 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 소유자 줄칩니다.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면은 실시해 줍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 있는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파악이 안 됐어요. 그럼 예정구역 지정이 안 됐죠? 근데 갑자기 재건축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자, 요청해라 이 뜻이 10분 이상 동의받아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거기에 2조 3호 남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되어 있죠. 2조 3호 남목이란 말 위에다 쓰세요. 자,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자, 그래서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해당 사업 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부속 토지 소유자 줄칩니다. 10분의 1 이상 동의받아서 요청하면 실시해 줍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런 거죠. 5년짜리인데 전 얼마 안 됐는데 지이 나서 금이 많이 갔죠. 그럴 때는 이게 내진 성능이 확보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요청하면 실시해 준다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청 실시는 10분에 동의받으면 되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5분의 1, 뭐 3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자, 내려가서 안전진단 대상 주택과 재주택 봅시다. 줄칩니다.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 대상으로 하는데, 다만 다음의 주택단지 건축물인 경우에는 줄칩니다. 안전진단 대상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제외할 수 있는데, 1번 천재지변 등으로 줄칩니다. 주택이 붕괴되어 거기만 줄치시고, 자, 주택이 붕괴되면 안전진단 해야 됩니까? 바로 재건축해야 됩니다. 바로 재건축해야 됩니다. 이번에 줄칩니다. 주택의 거주하는 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 곧 붕괴될 우려가 높다는 뜻이죠. 그렇다도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해라. 3번 노불량 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 충족한 경우 줄칩니다. 잔여 건축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지금 현행법상 우리가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때, 자, 이 공동주택 단지 안에 오래된 건물 각동이 있는데 이게 3분의 2 노불량 건축물 판정나면 바로 재건축이 됩니다. 그리고 해보니까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미 노불량 건축물 판정이 났죠. 잔여 2개는 할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4번에 줄칩니다. 진입도로 등 기반 설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비에 포함된 것. 이거는 뭐 도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철거시켜야 되죠. 안전다 할 필요 없습니다. 자, 5번에 시설물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는 시설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자, 줄칩니다. 지정받은 안전등급이 D 미흡 또는 E 불량인 건축물, 이미 D 등급, E등급 받아버렸죠. 그러면 할 필요 없다 이 뜻이죠. 자, 안전단 부분은 5, 6을 이해 보시고 넘어가서 요청에 의한 안전단 실시 봅시다. 자, 현지 조사 등을 통한 요청 반려 그냥 읽어봅시다.
정비계 입안권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안전단 요청이 있는 공동주택이 노불량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할 수가 있고, 이 경우 정비 입안권자는 현지조사 등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고, 의뢰받은 기간은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조사 결과를 정비 입안권자에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안전단 실시 여부 결정과 실시 시기 조정 보시면은 정비계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때에는 요청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요청인에게 알려줍니다. 이 경우 정비 입안권자는 안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 사유로 재건축 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안전 실시 시기도 조정할 수 있다. 그 실시 시기도 늦췄다, 땡겼다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내려가서 5번에 1번 안전단 실시 여부 결정과 안전진단 의뢰.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건축마감, 설비 노후도, 주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되며, 안전단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통령이 정한 안전진단 기간에 안전단 의뢰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정한 기간이 밑에 1, 2, 3이 있죠. 그럼 갈로 묶어보시면 돼요. 1번의 끝에 안전진단 전문기관, 2번의 끝에 한국시설안전공단, 3번의 끝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 세 군데만 의뢰해야 됩니다. 딴 데 의뢰 못해요. 자, 안전단 실시해서 및 보고서 제출. 안전단 의뢰받은 안전단 기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갈로 띄워놓으시고, 에 따라 안전단 실시해야 되고, 국토교통행정이 정한 방법 절차에 따라 안전단 결과보고서 작성해서 정비 입안권자 및 안전단 실시 요청한 자에게 제출해 줍니다. 뭐 줄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정비계획 수립과 재건축사업 시행 여부 결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줄칩니다. 정비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결과가만 딱 보고 결론 내는 게 아니에요. 결과에다가 도시계획 지역여건 있죠.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서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넘어가서. 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이건 또 왜 하느냐. 자, 안전진단을 했을 때 이 아파트가 좀 애매해요. 한 몇 년 더 써도 되는데, 재건축을 하라고 정비 입안 결정을 조금 땡겨 해줄 수 있죠. 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또 검토시킵니다. 자,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 자, 정비 입안권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는 제의하고, 자,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결정 내용의 해당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줍니다. 자, 2번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자, 거기 시도지사 줄치시고, 필요할 경우 줄칩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단 결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같은 경우 시설공단이나 기술연구원 있죠. 직접 의뢰합니다. 3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자료제출 요청 것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을 어떻게 합니까? 요청에 동그라미 하시고, 필요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에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접 의뢰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 요청해야 된다.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돈이 듭니다. 비용. 안전단 결과 적정성에 대한 검토 비용은 줄칩니다.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의뢰한 또는 요청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부담합니다. 자, 적정성 검토 결과 통보기간, 안전단 결과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 의뢰받은 기간은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의뢰한 날부터 줄칩니다. 며칠 내?
60일 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줘요. 자, 6번. 시도지사 시행결정 취소 등 요청. 시도지사는 줄쳤습니까? 네. 그 옆에다 썼어요. 특광도라고 썼어요. 거기에 있는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입니다. 자, 그냥 봅시다.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위반권자에게 정비 위반 결정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합니까? 요청합니까? 요청해요. 할 수 있으며, 자,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줄치입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정비계획 위반 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긴 주의해야 될 것이 특별시장이나 강시장, 도지사는 취소 조치를 직접 합니까? 요청합니까? 요청합니다. 요청하고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하죠. 네. 그 차이만 주의합니다. 자, 밑에 안 된다 제실시는 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까지 체계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7페이지의 체계도의 공통절차 찾았습니까? 네. 자, 거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들어가 있죠. 네. 자, 수립은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이 하죠. 네. 그 옆에다가 씁니다. 자, 자, 분수는 수립합니까? 수립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죠. 네. 도지사 승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이렇습니다. 도지사 승인 밑에. 자, 일반 시에는 수립을 할 수도 있고 수립을 안 할 수도 있죠. 수립을 했다면 도지사에 뭘 받아야 된다? 승인, 그 뜻이에요. 도지사 승인 밑에다가 저렇게 쓰시면 됩니다. 일반 시는 수립을 할 수도 있고 안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수립하면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된다. 자, 그렇게 썼어요. 자, 이제 옆 타이틀로 가면은 정비계획 위반이라고 되어 있죠. 자, 위반은 구청장이나 군수가에서 신청을 합니다. 특별시장, 강시장 하죠. 그리고 특광, 특서의 특도, 시, 군에서도 직접 위반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쓸 거 없고 밑에 내는 안전진단, 재건축이라고 되어 있죠. 네. 자, 그 밑에 보면은 직권이라고 되어 있고 갈로 안에 직권이 되어 있고 요청이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직권 전편은 이렇게 옆으로 왼편에다가 당겨다가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 자, 정비 시기가 수립 시기 도래하면 직권을 해주죠. 네. 그 수립 시기가 몇 년? 30년. 자, 요청 있죠, 요청. 요청 옆에다가 일로. 자,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되죠. 시험에 요청 놓으면 이건 옵니다. 10분의 1. 10분의 1 동의받아 요청하면 실시해 줍니다. 자, 그렇게 쓰시고 밑에 위반 제한 아직 안 배웠죠? 넘어가시고 자, 옆에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 타이틀 탔습니까? 네. 자,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 군수가 지정권자다. 그건 쓸 거 없어요. 효과에 보면은 지구 단위 계획이나 구역이 옆에다 씁니다. 의제라고 썼어요. 의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이 의제되지요. 자,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결합은 이 책이 없죠. 예. 그래서 이 책에 사실 빠진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그 유학집에는 바뀐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내용이 책에 못 보던 것이 상당히 많고요. 새로 들어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행위 제한
지정 전후라고 되어 있죠. 행위자 하기 위해서는 뭘 받도록 하고 있습니까? 허가. 허가라고 씁니다. 허가. 자, 그 밑에 정비의 등 해제 찾았습니까? 자, 그 밑에는 이렇게 씁니다. 자, 첫째, 필수 해제가 있었죠. 사유 6가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필수 해제를 2년 연장해 줄 수 있죠. 자,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동의로 해서 요청을 했을 때, 자, 그리고 자, 존치 필요성이 있을 때, 자, 이럴 때는 2년 연장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미 해제할 수 있죠. 이미 해제 사유가 6가지. 자, 그리고 그 밑에다가 해제 효과. 자, 용도 지역이나 기반 시설은 전부 다 기반 시설은 환원돼 버리죠. 지정이 좀 다 환원돼 버리고. 자, 그다음에 주거 환경 개성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또 법적 효과가 생기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해제되면은 어떤 구역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주거환경 개성구역으로. 자,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등이 자, 사업을 안 하니까 필요 없으니까 뭐가 된다?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취소 간주라고 쓰면 돼요. 자, 그래서 해제 효과 그 밑에 쓰시면 됩니다. 필수 해제 6개 2년 연장해 주죠. 이미 해제 6개 있는데 해제되고 나면 시험에는 이런 해제 사유, 필수 해제는 뭐 물을 가치가 없는 거고 이미 해제 6개 사유를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틀리기는 안 내요. 그러면 주로 어디서 이 출제위원이 내느냐? 이 법을 공부한 출제위원들은 법을 전공한 사람 이걸 상당히 좋아해요. 효과를 좋아합니다. 효과를 틀게 놓습니다. 용도 지역 기반 시설은 어찌 됩니까? 환원되고 주거환경 개성구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죠. 조합 설립가 등은 취소된 것으로 가능됩니다. 자, 그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했습니까? 자, 여기까지 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 방법, 시행자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4번째 단계로 이제 갑니다. 자, 사업의 시행을 어떻게 하고, 누가 시행하는지. 자, 거기에 교재에 304쪽에 자, 보시면, 자, 다 썼습니까?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보시면은, 자,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어떤 방법을 하는지 봅시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줄칩니다.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을 따른다. 자, 그래서 박스에 4가지 방법이 있죠. 갈로 묶고 봅니다. 1번.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 정비 기반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자, 토종 소유자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자, 그래서 이 방법은 시행자는 기반시설이나 공동용시설 같은 거 새로 설치하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토종 소유자가 주택 서소로 바꿔야 되죠. 예, 이걸 줄여서 이 책에 뭐 서소로 방법 이렇게 하고 또 개인 보전 정비 개량 방식 또 여러 가지를 씁니다. 자, 그래서 뭐 가장 작게 줄이면 개인 방법이다 이 뜻이에요. 개인 방식. 네, 개인이 바꾼 방식이다 이 뜻이에요. 2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의 전부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종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종 소유자 또는 토종 소유자 외자에게 공부하는 방법. 자, 이건 줄여서 수용 방식. 수용 방식. 자, 그 다음에 3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줄여서 이거는 환지 방식. 4번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 공부하는 방법. 줄여서 관리처분계획 방식. 이 관리처분계획 방식은 자, 헌집 주고 새 아파트 받는 방식이죠. 자, 이렇게 네 가지에다 혼용하니까 5가지 쓴다 이 뜻이.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에 인가받은 자 거기에 줄칩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즉 관리처분계획 방식과 한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줄치시고 한지 방식. 그럼 재개발 사업은 2가지 쓰죠. 관리처분 방식과 한지 방식. 재건축 사업 보시고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줄칩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 오피스텔 건설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즉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계획 방식 하나밖에 안 쓴다 이 뜻이에요. 자, 근데 이 관리처분계획 방식에서 오피스텔이 되죠. 오피스텔 동그라미 하시고. 자, 보충학습에 보시면 오피스텔 공급은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할 경우에는 줄칩니다.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의 재건축 사업은 주택뿐만 아니라 뭐도 공급이 된다? 오피스텔도 공급됩니다. 이 경우 줄칩니다. 오피스텔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가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정비사업의 시행자 내려가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자, 어떻게 사용하는지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행자가 방식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자, 미리 써두면은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자, 개인이 뭐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일 경우에는 자,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토지주택공사 등이 지정 시행합니다. 그러면 개인 보전 정비 개량 방식이라는 주거환경 사업은 결국 시장, 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주도 사업을 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관리, 처분, 자, 계획 방식 이런 방식으로 할 때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사업해도 되고 지정 시행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토지주택공사나 공공 출자법인이 지정 시행해도 되고 그 다음에 공동 시행해도 됩니다. 그래서 토지주택공사, 공공 출자법인과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자, 이런 자와 공동해야 됩니다. 어쨌든 조합이 민간에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지요. 전부 다 공공주도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성이 첫째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자, 민간에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자, 개인 보증 정비 개량 방식은 시장군수 등이나 토주택공사가 수용 한지 가리처분 계획 방식일 때는 시장군수 등이 할 수도 있고 지정할 수도 있고 공동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책에 보시면은 자, 거기에 1번 동의에 1번 23조 1항 1호에 따른 방법이라고 해놨죠. 자, 여기 개인 보전 정비 개량 방식인데 줄칩니다. 스스로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관경 개선 사업은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되 토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경우까지만 줄치고, 자, 이럴 때는 공란 공고일 현재 토종 소유자 가반 동의받아서 토주택공사 등을 지정 시행한다 이 뜻이에요. 이번에 자 줄칩니다. 2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따른 방법 찾았습니까? 거기 이제 수용, 한지, 가리처분 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의 주관경 개선 사업은 자 그까지만 줄치시고 정비계획의 공람을 위한 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 예정구역의 줄칩니다. 토지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3분의 1상 동의. 세입자가 줄치고 갈로 띄어놓으시고 세대수 가반수 동의를 받아서 자 각각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정한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데 1번 시장군수는 다음의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를 줄칩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자, 그래서 토주택공사 등 줄치고 2번은 주관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자치 토주택공사 자 밑에 줄 공공관이 총지분 100분의 50초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되어 있죠. 그걸 줄이면 공공출자법인을 지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줄칩니다. 시장군수등이 1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의 항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번의 끝에 줄칩니다. 건설업자, 2번의 끝에 줄칩니다. 등록사업자. 자, 그래서 이 공동시행은 토주택공사나 공동출자법인과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준다 뜻이죠. 예. 자, 그렇게 아시고 이거는 시험 아직은 안 나왔는데 시험에 온다면은 개인보증 정비개량 방식의 주관경 개선 사업은 공동시행이 된다 하면 틀리겠죠? 네. 그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자, 이 주관경 개선 사업을 하려면 세입자 동의 받는데 세입자 동의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 세수가 토종 소유자 2분의 1 이하의 경우 등 대통령이 정하는 다음의 사유가 중 하나의 경우에는 세입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자, 박스에 1, 2, 3 갈로 묶어 보시면 돼요. 자, 1번 세입자 세대수가 토종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줄치고 그러면 세입자가 많다는 겁니까? 토종 소유자가 많다는 거예요. 토종 소유자가 많다는 뜻이죠. 그럴 때는 세입자 동의 받지 말아야 되죠. 이번에 정비 지정 고시를 현재 당해 지역에 속한 시군구에 공공임대주택 등 그다음 줄칩니다. 세입자가 입주가는 임대주택이 충분할 때 그럼 세입자 임대주택이 들어갈 임대주택이 충분하니까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3번에 1번 자 끝에 줄친데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2번의 끝에 한지로 공부하는 방법 3번에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부대보험시설 건설 공부하는 방법. 자, 그래서 개인보증 정비개량 방식이나 수용이나 한지나 자 한지나 관리처분 계획 방식일 때는 세입자 동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면 수용일 때만 세입자 동의 받아라는 뜻이죠. 수용 방식일 때만 세입자 동의 받습니다. 자, 그 밑에 3번에 토지등 소유자 세입자 동의를 다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자 건축물에 붕괴우려가 있어 다음 줄입니다.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 세입자 동의 없이 자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긴급할 때는 동의 받지 말란 뜻이죠. 자, 내려가서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 자, 재개발 사업은 어떻게 시행자 정해지는지 박스에 1번, 2번에 있죠. 자, 1번 옆에 씁니다. 오래된 주거지역이요.
2번 옆에 씁니다. 오래된 상업지역 등. 자, 주거지역은 토종 소유자 숫자가 많죠. 그러니까 뭘 만들어야 된다? 조합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래된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번 줄칩니다. 조합이 시행하거나 즉 조합이 단독을 하든지 조합은 가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구수 등 토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이 제한 요건 갖춘 자, 신탁회사와 감정원과 자 줄칩니다. 공동 시행합니다. 그럼 오래된 주거지역의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단독하든지 공동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간단히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2번은 오래된 상업지역이에요. 자 오래된 상업지역에 가보니까 자 여기에 자 상가 건물도 있죠. 이는 갑소유고 이는 을소유고 이는 구분소유 되어 있어요. A, B, C, D, E. 자 여기도 구분소유 되어 있다. 예. F, G, H, I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건물을 헐어버리고 여기에 자 오래된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합니다. 토종 소유자 숫자 해봐야 11, 12밖에 안 되죠. 그 이런 곳은 대부분 20인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게는 영업 보상 문제 때문에 자기들끼리 하는 게 좋다 그랬죠. 자 그래서 보시면 줄칩니다. 토종 소유자 20인 미만인 경우 그게 줄치고 자 토종 소유자 시행하거나 줄치시고 토종 소유자 단독 시행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그냥 봅시다. 토종 소유자 가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 토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통령 제한 요건 갖춘 자와 줄칩니다. 공동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래된 상업지역에서는 토종 소유자 단독하든지 공동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 재건축 사업은 조합일을 시행하거나 조합은 가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장군수 등 토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단독하든지 공동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를 먼저 정리 좀 합시다. 자, 책에 보시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위에 제목 밑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옆에 위에 보세요. 제일 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타이틀이 있죠. 그 밑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옆에 써놨죠. 뭐 도시 저소득 주민 극히 과도하게 극히 과도하게 이렇게 써놨죠.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밑에는 비워져 있을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지금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 밑에다가 조금 요 앞에서부터 쓰세요. 시행 방법이라 쓰죠. 시행 방법. 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 방법이 5가지 있었죠. 개인이 보존, 정비, 개량하는 방식 줄여서 우리 개인이라고 쓰면 아시겠죠? 네, 개인. 그 다음에 수용, 또 환지, 관리 처분, 혼용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딱 쓰면 됩니다. 개인, 수용, 환지, 관리, 처분, 혼용. 자, 5가지 방법이죠. 알아보겠죠? 네. 자, 그 밑에 시행자. 자, 시행자는 개인 방식일 때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든지 토지주택공사 지정 시행하죠. 자, 그 다음에 그 외 방식이라는 것은 수용, 환지, 관리, 처분, 혼용 이런 방식이겠죠. 그 외 방식일 때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든지 지정, 공동 이렇게 쓰면 되죠.
지정할 수도 있고 공동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밑에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자, 밑에 씁니다. 재개발 사업도. 자, 시행 방법, 관리 처분 방법, 관리 처분 계획 방식 할 수 있죠. 또 뭐? 반지. 환지 2개 이렇게 쓰시고. 시행자. 자, 주거지역에서는 재개발 사업할 때는 조합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할 수 있죠. 자, 상업지역 등일 때입니다. 상업지역 등. 자, 토지 등 소유자 몇 명? 20인 미만. 일대는 토용 소유자가 단독 하든지 공동. 자, 그래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재건축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자, 재건축 사업은 시행 방법이 관리 처분 방법 하나밖에 안 쓰죠. 관리 처분 방법 쓰되 오피스텔이 공급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오피스텔을 공급할 때는 어떤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과 상업지역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 준주거 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재건축을 할 때는 관리처분에 따라 오피스텔이 된다. 그 다음에 시행자. 자, 시행자는 조합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앞에 봤던 거 책에 있던 내용이 기본 골자로 딱 다 들어갔죠? 예, 다 이렇게 됐어요. 예. 자, 그렇게 쓰시고. 자, 다 썼습니까? 예, 천천히 쓰세요. 그러면 서고 10분 쉬었다 합시다. 네.